금융 개념을 탄탄하게 가르쳐주는 개념탄탄 금융생활 가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축에 관해 알아볼 텐데요. 저축을 통해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자신의 돈을 맡겨놓는 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재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소득이라고 하고요.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 결혼, 자녀 양육, 노후 대비 등 미래에 써야 할 비용들을 생각하면 대부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미래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과하게 구매하는 과소비 습관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차곡차곡 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은행의 예금 상품을 이용해서 저축하면 됩니다. 다만 예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약속한 이자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월간,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을 얼마나 자주 찾느냐에 따라 예금 상품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을 것 같다면 보통 예금, 일정 기간 동안 찾을 것 같지 않고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싶다면 정기 예금, 일정 기간 동안 찾을 것 같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맡기고 싶다면 정기 적금. 정말 간단하죠? 보통 예금에 들어있는 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축하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돈을 맡겨두는 기간이 길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가끔 금융회사에서 맡긴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요?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건데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식과 펀드와 같은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가입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과소비를 막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저축을 하려면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한데요. 사고 싶은 물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현재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 점검해봐야겠죠. 사기 전에 다른 상품과 정보를 비교해보고 가계부 같은 장부를 통해 자신이 쓴 금액을 기록하고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죠. 과소비와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계획성을 가지고 생활하며 저축에도 힘쓰는 건강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소한 금융정보 알쓸소금이었습니다.